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주식방송 신대가의 주태영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이거 오전장 같은 경우에 좀 올라가다가 또 갑자기 또 조정이 나온 또 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를 확인을 해야 돼요.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 6천억 이상 현물을 매도를 했죠. 개인이 또 6천억 이상 또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위로 땡기면서 자, 프로그램 매수를 또 유발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뭐 기관 같은 경우에 현물을 매도를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받아가게 되면 주식이 좀 조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개인들이 팔게 되면 외인하고 기관들이 또 그 물량을 또 매수해서 올라가는 그 그림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급도 잘 봐야겠지만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우지수 위에 있는 저항선이 45,07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저항선 제가 왜 계속 강조를 하는 걸까요? 그거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바로 그 저항선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이 저항선 찍으면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차트예요. 이 저항선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다우 저항선이 바로 요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자,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시까지 드려서 말씀을 드렸죠. 뭐 주식이 떨어진다고? 주식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인기가 없어요. 하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추세 저항선들을 찍었을 때는 자, 우리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여야겠죠. 현금 보유를 많이 하게 됐을 경우에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 더 싸게 우리는 또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하고 그대로 연결을 하면 어떤 라인들한테 연결이 될까? 그걸 한번 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이 여기예요.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크게 나온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고점하고 쭉 연결을 한 그 추세의 저항선을 한번 보시죠. 과거에도 2월 달에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크게 조정이 나면서 우리 코스피도 박살이 나면서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갈 경우에 우리 장도 탄력받아서 더 올라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 M자형 차트를 그리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이게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우가 45,070포인트를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지수 관련도 좀 정리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뚫고 올라갔다. 자, 그럼 좀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대응이에요. 자, 개별 주식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투심입니다. 투심. 다우지수가 조정이 나오면 우리 코스피도 투심이 약해서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서 한번 대응을 한번 전술도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위에 있는 이런 저항선들을 찍으면서 계속 조정이 나왔던 자리에서 이런 W자 반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W자 쌍바닥 자리는 뭐예요? 상방으로 올라가는 차트. 다우지수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 차트 뭐예요? 이런 M자형 차트, 영어로 M자형 차트, 이런 그림에서는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차트가 여러분들 많이 나와요. 이건 주식뿐만 아니라 다우지수도 마찬가지, 선물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물 차트도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윗저항선까지 슈팅해서 올라간 그 그림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 밑으로 조정이 한번 나왔지만 나중에 그 자리에서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지저항선이 왜 중요하느냐? 과거에는 지선자인 자리를 우리 추세선을 긋고 왜 대응을 해요? 최저점에서 매수를 잡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선 자리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 이 지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선을 저항선 삼고 내려왔어요. 자, 30분 봉
종가상으로 한번 보면 이 라인들을 또 찍고 나서 골을 달고 끝났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풋옵션. 자, 이거 4만 원서부터 3만 원까지 3만 원서부터 2만 원까지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그랬는데 2만 5천 원까지 매수가 잡히고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우지수 저항대 근처에 와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풋옵션으로 해지를 이제 걸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억 단위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은 아주 펀더멘털과 모멘텀이 너무너무 좋은 회사들이죠. 자, 그렇다면 매수 시점이 중요하겠고 조정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풋옵션으로 해지를 걸어야 돼요. 큰 금액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100만 원 이하 금액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하루에 3,000%가 넘게 올라가는 풋옵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풋옵션은 수익이 나죠. 자, 현물을 매수를 잡았는데 그 손실분을 풋옵션에서 메꾸고 나서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건 웨이나우 기관이 주로 하는 그런 전술입니다. 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큰 종목들 많이 들어갔을 때 해지를 무조건 걸게 돼 있어요. 메이저들은. 우리도 이렇게 손절을 걸면서 풋옵션을 잡으면서 해지를 걸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전술이 아주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런 M자형 차트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M자형 차트 뭐예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서 전체적인 M자형 차트를 그리게 된다면 지수가 크게 조정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예요. 왜냐하면 지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더 싸게 우리가 주식을 더 살 수가 있잖아요. 자, 위에서 손실 중이더라도 일단 과감히 한번 청산을 하시고 나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를 잡아서 그게 더 수익이 난다면 이런 전술도 아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M자형 헤드앤숄더 차트를 그리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피해야 하는 차트예요. 자,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M자형 차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위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이나 풋옵션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면서 또 파생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현물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피해야 되는 그런 차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고 나서 실질적으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온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시총 큰 종목들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버티지 못하겠죠. 그래서 같이 조정이 나오면서 우린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생방송에 나와서 자, 지수 관련주들 이제 쓸어 담으셔야 됩니다. 왜? 위로 크게 올라갈 거예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탄핵 결과가 나온 날 보실까요?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내려왔죠. 이 갭이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갭을 매끄러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방송하는 장면 볼까요? 자, 이 갭이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갭을 매끄러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주식 비중, 지수 관련주들 비중 많이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분들 더 싸게 살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쫙 여러분들 지수 관련주들 매수 잡으시고 위로 이제 크게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날 차트 한번 볼까요? 그 다음날 크게 양봉으로 올라가면서 갭을 메꾸면서 올라갔어요. 자, 이 그림을 봤을 때 밑에 있는 최저점 지선 라인을 신대가의 주태영 전문가는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마켓 위너 방송에서 밤 10시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315콜 매수를 들여서 4,300% 하루 만에 4,300%의 상승이 나온 그 콜옵션도 제가 매수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후에 크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코스피 지지선 찍은 그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올라온지도 여러분들 지금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건 분봉이 아니라 일봉 차트예요. 최저점 라인을 맞췄는데 현재 구간에서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다우지수를 봐야 된다 그랬죠. 45,070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이유도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었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 큰 저항선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수 관련주도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라인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 확대한 모습이에요.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다우 헤지펀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찍었을 때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윗저항선까지 갔죠. 그 라인을 뚫고 뭐 했어요? 지지 삼았어요.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가 그 지지선 쪽으로 내려오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또 10시 반에 또 다우지수가 열리죠. 아래에서 시작을 하면 저항선을 삼아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겠고, 반대로 이 라인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은 이렇게 양봉으로 뜨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이 그림이 더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45,070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이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지 돌파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 장 영향이 아주 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밑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그러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우리 또 보면서 한번 대응 전술도 같이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지수도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 저항선 아주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이거 일반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사고 팔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지선들도 이거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자, 보실까요? 이런 라인들 지선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죠. 이런 거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미국의 500여 개 헤지펀드가 벌써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여서 제가 2월 달에 여러분들 이 저항선을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찍기 전에. 자, 그리고 나서 찍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찍기 하루 전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뭘 그렸죠? W자 역헤드앤 숄더를 그리러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나스닥 지수 차트를 봐야 될 게 아니라 다우 지수 차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45,070포인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런 다우 지수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될 경우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 장도 그렇고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신대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테슬라 차트와 엔비디아 차트를 계속해서 보여드렸어요. 과거에 밑에 있는 지선들 찍을 때마다 이거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갈 경우 윗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 한번 뚫었죠. 현재 그림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W자 반등 그림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현재 구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 지지선 라인까지 다시 한번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에서 단기 지지선도 하나 펼쳐놓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테슬라 같은 경우에 반등을 노리시는 분들은 바로 밑에 있는 단기 지지선 라인들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테슬라는 위에 있는 저항선 찍으러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윗저항선 찍으러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엔비디아 오늘 장 마감 후 차트입니다. 어떠세요? 엔비디아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 뚫으면서 위에 있는 빨간색 저항선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그 라인들 한번 볼까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171불 라인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 찍고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간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갔는데 살짝 뚫었죠.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우지수 저항선을 찍으러 갈 때 같이 한 번 더 같이 슈팅이 나왔다가 다우지수 저항선을 찍으면 같이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우지수와 코스피지수 지지 저항선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추세 저항선들을 찍었을 때는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어요. 이런 추세선 긋는 법이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좀 이따 또 강의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자,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는 매수를 봐야겠고, 코스피 지지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신나게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다우지수 저항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저항선을 찍었을 때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돌파를 하느냐, 맞고 빠지느냐, 이거를 잘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도 보셨고 코스피 차트도 보셨고 테슬라, 엔비디아 차트도 보셨습니다. 자, 오늘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뭔가 틀린 점이 있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뭐죠? 아, 선 많은 거 말고요. 이평선이 없죠. 자, 이평선이 없고 보조 지표도 없는 상황에서 자, 다우지수 최고 고점을 맞추고 코스피 저항 나올 수 조정 나올 수 있는 저항선과 그리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선을 다 맞춰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종목에 대입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해야 될까요? 추세선 긋는 이유가 뭐죠? 밑에 있는 최저점 지선을 잡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계좌에 파란불 뜨는 게 너무너무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걸 배우셔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을 쫙 펴보세요. 자, 일봉상 500개, 700개, 1000개 좋습니다. 자,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한번 연결을 해보시고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고점 라인들을 연결했는데 나중에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돌파를 했을 때는 지선 삼아서 반등이 나오는, 그리고 지선을 걷는데 나중에 이 지선을 깨졌을 때는 저항선 작용을 하고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을 연결을 했더니 그 라인들을 또 찍고 반등이 나오더라.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또 찍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매수 봐야죠. 그래서 추세선 긋는 거예요. 자, 이런 지지선 라인을 찍었을 때 우리는 매수를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단기 저항선들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삼각수렴 구간이죠. 그러면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됐을 경우에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자, 이렇게 돌파가 나서 쭉 치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추격 매수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라인에서 매수를 못 잡았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관심 종목을 이렇게 딱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봤는데 지금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파한 상황에 따라 들어간 게 아니라 다시 조정이 나올 때 이 추세 저항선을 지선 삼아서 찍었을 때 매수를 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 라인에서 또 찍고 저항선을 지선 삼아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매수 찬스, 그리고 두 번째 매수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이 연두색 화살표는 뭐냐? 단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설정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력들은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밑에 있는 지선 반등을 하고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을 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목표점을 두시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때 밑에 있는 지선하고 계속 연결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바닥이죠. 왜냐하면 탁구공을 바닥에 탁 던지면 어디서 반등이 나와요? 바닥에서 나오잖아요. 그 바닥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했어요. 근데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또 반등이 나와. 그럼 뭐 해야 돼요? 매수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19,000원에 제가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매수를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저항선들을 설정을 해놓고 이 연두색 저항선들을 보면 신기하게 그 라인 딱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죠. 그럼 이런 라인들에서 매수를 봐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매수 보면 안 되죠. 찍고 빠지니까. 그렇죠? 그 라인들 연결했는데 또 찍고 빠지죠. 그래서 이런 추세선은 설정을 해놓으면 이 추세선 근처 찍으러 갈 때는 매수를 안 보게 돼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매수점도 알게 되지만 매수를 잡아선 안 되는 저항선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저 지지선 라인에서 매수 잡았는데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랬죠. 자, 그 모습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생방송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때 이 19,000원에 매수를 보신 분들도 있지만 이 생방송 늦게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따라 들어가야 돼요? 아니에요. 자,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연두색 지지선, 과거 저항선이었는데 지지선을 바뀌었죠. 이런 라인들 찍을 땐 매수를 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수 찬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매수를 보셨죠. 자, 그 후에 위에 있는 저항선들이 계속 우상향 저항선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봉이 생길수록
수치가 점점 높아진다. 그러면 내 수익금도 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겠죠. 바로 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19,000원에 매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긴 호흡으로 한번 가져가 보셔라. 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35,000원 목표가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19,000원에 매수를 드린 게 여기에요. 두 번째 매수 찬스를 드린 것도 여기에요. 그 후에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죠. 계좌는 언제나 계속 플러스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때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하게 된다면 신법이 아주 편안해지죠. 아주 릴렉스해지면서 매저 그래 올리거나 내리거나 니들 맘대로 난 어차피 수익이야. 왜? 여기서 샀으니까. 자, 위에서 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저기에서만 매수를 받더라도 이거 그냥 올리거나 내리거나 내가 마음 편히 대응할 수 있는데 여기 3%, 4% 드시려고 들어가셨다가 또 물리시거나 또 물 타서 나오시고 자, 이제 그런 매매는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다려서 매수를 하고 수익을 즐기는 매매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84.21% 수익을 챙겨드리고 고점 기준으로 165.79%까지 상승이 나온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죠? 그렇죠? 또 찍으면서 또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어요. 와, W자 차트도 그리고 단기 M자를 그렸다가 위에는 정상까지 갔습니다. 자, 이런 라인들을 봤을 때 또 찍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겠죠. 자, 제가 여기서 이노스페이스 매수를 또 드렸습니다. 위에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상승 구간 긋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자, 고점 라인들과 고점 라인들을 연결을 쭉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한번 나올 걸로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파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두 번째 매수 찬스까지 여기 있는 세력들이 줬어요. 그 후에 위로 쭉 치고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봤던 그 이노스페이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수렴 긋는 거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최고점에서 안 그으셔도 돼요. 중간중간에 이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여러분들 설정을 하셔서 쭉 그어 놓으시면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제가 랩지노믹스 여기서 매수를 드렸는데 이 저항선 돌파가 나오면서 뭐 갔어요? 상한가. 자, 이거 상한가까지 가더라.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뭘 봐야 될까? 이 추세 지선입니다. 여기. 자, 여기는 추세 지선에서 매수를 못 잡아 했다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돌파가 나왔다가 다시 단기 조정 줄 때 매수를 보셔도 됩니다. 자,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우지수 최고점 라인도 맞추고 코스피 지수 최저점, 다우지수 최저점도 다 맞춰드렸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생방송 나오면서 자, 이거 지선 찍었습니다. 다우지수도 지선 찍었습니다. 자, 이거 W자 이렇게 되는 줄도 아랫머리 만드는 구간이에요.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요. 팔라인을 만들어요. 제가 다 맞춰드렸죠. 자, 생방송에서 어떤 분들은 또 댓글에 이렇게 적으세요. 주스트라다무스, 선이 많다고 주파이더맨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거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추세선 제가 좀 강의해 드렸던 거 그거 계속 돌려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도 한번 그려보셔서 수익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네. 이평선이 없네. 아니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막 이런 거 설명 안 해주나? 아, 필요 없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릴 때 추세 지지선에 왔을 때 매수를 드리고 어디를 돌파를 해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자, 제가 2차 전지주들 여러분들 계속 매수를 드렸을 때 다른 전문가들이 계속 말렸어요. 2차 전지주들 그거 계속 떨어지면서 계속 원망밖에 못 듣는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2차 전지주들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 돌파를 했다. 이제 매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여러 종목들 지금 어떻게 됐죠? 싹 다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갔죠. 자, 삼성 SDI 한번 볼까요? 삼성 SDI를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바로 슈팅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구간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다. 반등이 나오면 저 위에 있는 25만 7천 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안 가지? 자, 이게 개인 투자자들 많이 매수 잡았는데 흔들어서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털기하고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위에 올라가면서 11.98%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자, 저는 좀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 저항선 있죠. 이 저항선이 뭐예요? 우상향 저항선이다. 일봉이 생길수록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냥 마음 편히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밑에서 매수를 잡은 상황이고 어차피 손절 걸었기 때문에 손절가 딱 걸고 나서 대응 얼마나 마음 편해요. 자, 이렇게 좀 크게 올라가면 좀 비중 좀 줄이면서 한번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매수를 드릴 때 와, 이 25조가 넘어가는 포스코홀딩스를 매수를 준다고? 이게 가? 계속 조정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제가 25만 원에 매수를 드렸죠. 여기 조정 시에 매수를 잡으면 이렇게 W자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얼마에? 25만 원. 25만 원 어디예요? 여기죠. 자, 25만 원을 매수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W자 반등으로 올라갈 거니까 한번 매수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32%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생방에 나와서 목표가도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오늘 같은 경우에 포스코홀딩스 살짝 조정이 나왔죠. 자, 오늘 같은 장에서 개인 투자들 많이 던졌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기서 한 4%대 하락이 나오니까 이제 밑에서 잡았으니까 털자라고 하시죠. 나중에 한번 올리게 되면 내가 그때 좀만 참을 걸.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일부 물량을 털었다라면 어차피 밑에서 매수를 받는데 본전와서 털어도 우리는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이 저항선 뚫고 돌파가 나오면 예전에 내가 얼마에 샀었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친구분들에게 이제 또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삼각수렴 구간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지선이 계속해서 반등이 나서 여기서 또 매수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38.83%까지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현재 구간 위에서 단기 조정이 나올지라도 한번 위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이 저항선 뭐예요? 우상향 저항선. 목표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목표치도 상향 조정에서 또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생방송에서. 그거 방송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위로 한번 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그림이고 아랫머리를 만들었어요. 이쁘게.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기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이죠.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 한번 시원하게 나올 때 위에는 저항선 찍을 때 50%만 청산을 하시고 맞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뚫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머지 50%를 아주 수익을 즐기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 삼각수렴을 제가 계속 주시라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서 매수를 드렸어요. 자, 매수 드리고 나서 이 저항선 돌파를 하면 이제 반등이 나올 거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12%도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여기 있는 세력들은 아주 좀 단순한 면이 있어요. 어떻게 단순하냐면 이 저항선, 파란색 저항선을 찍으면 조정이 나오고 밑에 있는 지선 찍으면 또 반등이 나오고 자, 이 상황에서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자작 거리면서 뭐 했어요? 개인 투자 물량들 계속 따라온 물량들 계속 털려고 그랬죠. 저 위에서 따라온 물량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런 라인에서 위로 지금 올렸다가 꼬리를 달았죠. 이거 뭐예요? 물량 체크한 거예요. 물량 체크. 개인 투자 물량들 얼마나 물량이 나오나 물량 체크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올라갈 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 좀 올라갈 때는 진짜 누가 쫓아오는 것 마냥 올라가고 조정이 나올 때는 또 하락 추세로 또 계속 조정이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좀 목표치를 한번 두시고 대응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에코프로를 매수를 드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종목이죠. 그런데 너무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 제가 방송에서 나오면서 매수를 드릴 때도 다른 전문가들이 깜짝 놀래요. 진짜 에코프로 매수를 주게? 이거 얼마서부터 계속 떨어져서 물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제가 매수로 가지고 나온 이유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있죠.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난 바로 전날에 꼬리를 달았어요. 뚫었다가 꼬리를 달고 내렸어요. 바늘을 만들어놨어요. 저항선 뚫고. 자, 이거 한번 올라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매수를 드리고, 자, 제가 매수를 드리면서 17.44%, 하루만 해도 17%가 올라간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은 우하향 저항선이긴 한데 나중에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고 한번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잡고 계신 분들은 계속 잡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 자, 이 저항선 뭐예요? 2023년 12월부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하지만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제가 매수를 들면서 이 종목만 100% 이상 수익을 들었었죠. 그런데 이날 저항선을 뚫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갈 건데 돌파를 해서 나오는 움직임을 보길래 매수를 드리면서 조정 시에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매수가 잡히고 19.78%까지 상승이 났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0만 원대 요 저항선 요거 돌파가 나와서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돌파하고 그러면 이제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을 보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만 8천 원에 있는 저항선. 와, 이거 17만 원까지 열린다? 네, 열립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앉아서 치고 가면, 이런 식으로 치고 가면 올라가요. 자, 그래서 지금 매수 잡으셨던 분들 아직 제가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자, LNF도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한 4일 만이죠. 4일 만에 15.41%까지 또 상승이 나온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LNF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밑에 따라온 개인 투자 물량들을 털어야죠. 세력들 입장에서도 올라갈 때, 자, 세력들은 자기 밥그릇에 숟가락을 꼽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털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가캠바이오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예상도 하고 똑같이 30.84%까지 상승이 나온 그 모습도 수익을 챙겨드렸던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도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을 때 매수를 드리고 50%가 넘는 수익을 확정시켜드렸어요. 자, 이거 매수를 드렸을 때 목표치 어디였죠? 3만 원이었죠. 자, 3만 원도 이거 우상향 저항선. 그래서 이런 지선하고 저항선을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목표치가 어딘지도 우리는 살펴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저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자, 바닥에 누워서 올라갈 생각을 안 할 때, 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자, 지금 W자 역헤드앤 숄더 아랫머리 구간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매수를 봐야 합니다. 나중에 역헤드앤 숄더 크게 치고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5,300원 매수 드렸죠. 15,300원 어디예요? 여기죠. 자, 목표치 가면서 이렇게 76.47%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어요. 역헤드앤 숄더는 아랫머리를 만들고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한 후에 팔라인을 만들러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그 기억을 한번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자, 매수를 드릴 때 이 저항선 이거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거. 근데 요거를 뚫으면 어떻게 된다? 슈팅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이날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자, 목표 저항선을 가면서 61.81%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죠. 자, 이런 거 많아요. STX 그린로지스도 지선 찍으면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40.95%까지 상승이 나왔죠. 이런 밑에 있는 지선들을 지금 또 오고 있어요. STX 그린로지스. 그래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놓으면 나중에 이런 자리에서 또 매수점이 오는 거를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제가 39,500원 매수를 드렸습니다. 39,500원 어디예요? 이 추세의 지선 라인이죠. 그리고 이 파란색 저항선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9,500원이 여기에요. 그리고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돌파하고 나서 다시 찍고 나서 슈팅이 나오죠. 자, 64%가 넘게 상승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수렴 구간 아주 중요해요. 미리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크게 조정이 나왔다. 이 파란색 라인 저항선이 나중에 지선이 됩니다. 나중에 그런 모습도 우리는 추세선을 긋다 보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제가 매수를 드리면서 목표치 10,000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이게 간다고?
삼각수렴 구간 돌파를 했다. 지금 여기서 눌림목이니까 매수를 잡아야 한다. 그 라인들 매수가 잡히고 목표치 가면서 10,000원에 50% 청산하고 이날 고점이 얼마? 상한가. 상한가에 나머지 물량을 정리를 했어요. 자, 10,000원 기준으로 57.73%씩을 여러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또 매수 드렸죠. 자, 토니모리 조정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라서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어깨 구간에서 우리 매수를 잡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67.32%까지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단기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전고점 부분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목표치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16,500원입니다. 계속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자,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도 W자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면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가면서 50.40% 수익을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잘 봐야 하냐면 밑에 있는 지지선들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단기 라인들을 설정을 했을 때, 자, 과거에는 지지선이었죠. 이 연두색. 자, 이 라인들을 깨고 내려가면서 저항선을 삼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선 삼고 올라갔죠. 추세선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추세선 아래에 있을 때는 저항선, 뚫고 올라갔을 때는 다시 지지선으로 바뀐다. 이거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W자 역헤드앤 숄더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3만 1,000원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그 13만 1,000원 자리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최하단 13만 1,000원에 매수를 줄 수가 있지? 와, 이런 라인에서 잡았으면 손실 본 날이 아니라 잡히자마자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오고 있었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오른쪽 어깨 구간이기 때문에 위에는 저항선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8라인을 만들러. 갔죠? 자, 이렇게 60.31% 수익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매수점의 이유. 자, 매수의 이유는 밑에 저점 라인들과 연결된 그런 라인들이고, 이런 단기 저항선들을 설정해 놨다면 이런 라인에서 양봉으로 크게 치고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를 따라 들어가요? 안 따라 들어가요? 안 따라 들어가게 되죠. 왜? 여기 바로 저항선인데 맞고 빠질 수가 있는데 여기 이런 자리에서 왜 매수를 들어가요? 그쵸? 여기에서 매수를 잡았으면 물 타서 이런 자리에서 다시 나오겠죠. 아, 난 잘 나왔어 했는데 이 저항선 뚫고 슈팅 나올 때, 자, 너무 마음이 쓰리죠. 그래서 최하단 라인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주식 사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69,600원에 제가 매수를 드린 이유가 이 최저점 라인 지지할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이 69,60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드렸는데, 자, 이날 69,400원까지 찍으면서 여기서 찍고 나서 쭉 반등이 났어요. 자, 12만 원 목표가까지 올라가면서 72.41% 수익을 여러분들 또 확정을 시켜드렸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단기 저항선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거 뚫으면 위로 슈팅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슈팅 나오면서 77,000원 목표가를 찍으면서 여러분들 48.08%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매수의 이유가 정확하죠. 매수의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는 저항선이었는데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선 삼았어요. 그 라인 그대로 이어보니까 또 지지라고 반등이 나오더라. 이 자리예요. 그러면 이런 저항선과 지지선 라인들, 이거 과거에 연결된 그 라인들을 쭉 연결을 하게 된다면 매수점이 어딘지 알겠죠. 그리고 목표점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술도 위로 막 치고 올라갔을 때 막 상한가 가갖고 막 20% 오르고 막 거기서 더 오를 것 같은 거 추격 매수 하시고, 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저점에서 이렇게 잡아서 위에 올라갈 때 107.55% 수익을 챙겨드렸어요. 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봐서 크게 올라갔잖아요. 여기에서 흔들 때도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세력들이 밑에서 잡은 개인 투자 물량들 흔들어서 털기하고 나서 올릴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 목표점을 가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또 챙겨드렸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캐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시총이 큰 종목들, 작은 종목들, 제가 제 추세선들을 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과거에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 그대로 한번 이어볼까요? 그 라인 찍고 반등이 나왔었는데 깨고 내려오면서 개인 투자들 손절 나오겠죠. 이게 봉이 작지만 되게 큰 종목이에요. 그 후에 다시 올라타고 나서 지선 삼았죠. 그래서 제가 3,200원 매수 드린 거예요. 자, 3,190원까지 찍고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목표가 6,800원 드렸는데 제가 우상향 저항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일봉이 생길수록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 저항선 찍고 쭉 빠진 그 그림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옵션 같은 경우에도 대응 자리를 드릴 수 있는 게 추세 지지 저항선을 알기 때문입니다. 추세 저항선에 있을 때는 우리는 풋옵션을 가지고 현물을 억대 단위 이상 많이 사신 분들은 100만 원 이하, 50만 원도 좋고 20만 원도 좋아요. 그런 작은 금액으로도 들어왔을 때 크게 수익이 날 수가 있다. 자, 제가 목표치도 드리면서 337%는 185%가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어요. 와, 대단한데 185%?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옵션 185% 수익 크게 난 거 아니에요. 주식은 상한가고 이연상 가면 우와 대박 이러잖아요. 옵션 하시는 분들 상한가 그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 자, 이날 같이 매수를 드렸던 335% 같은 경우에 그 다음날 300%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제 목표가를 가면서. 자, 이렇게 335%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는 이유가 위에 있는 이런 저항선들을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풋옵션을 드렸어요. 풋옵션은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커지는 상품. 웨이나우 기관들 삼성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잡아서 물린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그 사람들은 해지를 걸어요. 하방 해지 걸어요. 그래서 그 큰 수익을 벌써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분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수를 드리고 10분 같은 경우에도 10분이 지나서 160% 상승이 나오고 230%까지 또 상승이 나온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자, 잡고 나서 10분 만에 이렇게 또 수익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 자, 선물 매도 같은 경우에도 위에는 저항선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물 매도자를 들여서 수익을 이렇게 챙겨드린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려서 이게 300% 이거 10분봉이에요. 하루만 해도 이렇게 수익 난 것도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과 나온 날 제가 매수를 드리면서 이렇게 2100%가 넘게 올라가는 풋옵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저점 지지선에서 제가 여러분들 315콜도 매수를 드렸죠. 25,000원서부터 2만원까지 다틱 사이에서 한번 매수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 그 다음날 10분봉이에요. 봉 생기자마자 이렇게 4,300%까지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3,800%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4,300%까지 상승이 나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도 해지를 걸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이러한 해지 상품이나 궁금하신 분들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제 방송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공략주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제가 다우지수, 코스피지수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자, 지금 뭐 여러 수익 난 종목들 제 차트에 이평선이 있던가요? 보조지표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죠. 제가 직접 그은 선밖에 없습니다. 봉 아래에 있을 때는 지지선, 봉 위에 있을 때는 저항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카페24입니다. 자, 이 카페24를 봤을 때 여기 있는 세력들도 영어를 되게 좋아해요. 영어. M을 만들고 그쵸? 여기에서는 또 W자를 만들고 있어요. 자, A, B, C, D, E, F, G. 자, W자 반등이 나오는 그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들이 지금 다 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위에 있는 이 지선들에서 한번 계속 반등이 났었는데 이거 깨고 흔드는 이유는 마찬가지. 여러분들 손절 물량 나오게 하려는 그 이유입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볼까요? 과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위에 있는 목표가도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자, 카페24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이 다 와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봐야겠죠.
자, 매수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W자를 그리면 위에는 정상까지 갈 때 또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W자 중간 이마자리도 만들었어요. 자, 매수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43,800원 매수 한번 잡아보시고요. 자, 목표가는 위에 있는 저항선 68,000원입니다. 자, 손절 꼭 거셔야 돼요. 자, 손절은 39,900원 거시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저항선과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하는데 중간 라인에 이런 단기 저항선들이 있어요. 요거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위에 올라갈 때 물량들이 여기서 조금씩 덜면서 대응을 하시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충분히 데려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공략주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이 한글과 컴퓨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이었지만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를 삼고 올라갔어요. 이거 보이시죠? 자, 이날도 지지 삼고 올라갔고요. 그 라인들을 지금 빨간색 추세선을 한번 찍었어요. 여기에서 바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한 그림은 아닌데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파란색 지지선 한번 매수를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고 위에서도 잡으셔도 됩니다. 자, 위에는 저항선을 볼게요. 위에는 고점과 고점 라인들 연결한 그 저항선인데 이 라인들 찍으면서 계속해서 한번 조정이 나온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어떤 그림이 되느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갖고 나서 이 저항선을 다시 찍고 조정이 나면 M자형 차트를 그리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도 우리가 하나 살펴봐서 이 라인들 찍을 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고 돌파를 해서 반등이 나올 때 위에 있는 저항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는 등락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슈팅 구간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수가 한번 볼까요? 매수가 28,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28,000원 여기에요. 잘 보시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면 잡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대응하셔도 돼요. 자, 목표치 36,200원입니다. 마찬가지 우상향 저항선이에요. 일봉이 생길수록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절가 25,500원 거시고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 방송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지지선 저항선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추세선들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런 추세선들을 보시면 과거하고 계속해서 연동이 되는 그 라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차트에는 이평선이 없죠. 이평선이 없고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뭐 다 알아요. 하지만 이걸 매매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추격 매수하실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그 추격 매수를 했다가 물리시는 기억들 많으시죠. 자, 추격 매수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하세요? 물타기로 빠져나오시죠. 그런 매매는 좀 이제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그 라인들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과거에 이런 저항선들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한번 이런 라인에서 저항선이나 돌파를 하면은 계속 들고 가고 저항선 찍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를 보는 그런 전술로 다가가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을 계속 이어보시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 지지선과 지지선을 연결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라인들을 찍거나 조정이 나오는데 돌파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고 반등이 쭉 나오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들 여러분들 많이 그어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 많이 공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또 신대가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